시대의 악마라는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연쇄 살인범이에요. 발기불능의 문제가 생겨요. 성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로또 1등 당첨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저야 이제 워낙 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복권을 샀다가 당첨이 되고 나서 범죄 문제에 휘말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말리고 싶은데 소장님은 복권 사보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한 번도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근데 몇 번 사봤지만 한 번도 가장 낮은 액수도 당첨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복권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로또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쓰고요. 전체적으로는 좋은 의미인데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당첨이 된 이후에 갈등, 범죄가 생기는 것 이것만은 좀 막았으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요. 80대 노모가 폐륜 내 아들 고발합니다. 이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드님이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40억 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함께 어렵게 살던 누이가 찾아왔어요. 같이 좀 나눠 씁시다 오빠 이러고. 그런데 이거 40억 원 여기저기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첨됐는데 왜 여동생하고 나눠? 엄마에게도 주고 싶지 않고 이래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여동생과 매제죠. 남편이 이사 간 집까지 추적을 해와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빠는 여동생과 매제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과 매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이 폐륜 아들 고발을 할 테니 좀 벌 주십시오. 이렇게 가정이 거의 파탄나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식당에 조금 지적 장애가 있는 단골 손님이 또 로또를 샀다가 당첨이 됐어요. 그걸 알게 된 식당 운영 부부가 우리와 함께 살자. 당첨금을 우리한테 주면 저 충남에 있는 곳에다가 집 짓고 같이 살자. 이래서 8억 8천만 원을 다 전부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을 사긴 샀는데 그 집의 명의가 식당 주인의 명의로,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분들이 가져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결국 이 식당 부부가 체포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꽤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하는 사회, 소위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죠. 결국 수없이 많은 범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돈 때문에 생기거든요. 자본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있으니 자본주의를 없애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 마르크스 범죄학이에요. 마르크스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르크스의 범죄 이론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또 있어요. 엥겔스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본주의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느냐. 사람이 원래는 이타적이고 콩 한쪽에서도 나눠 먹는 게 사람이다. 그런데 학교 진학에서부터 불평등이 일어나죠. 직업 선택에서 불평등이 일어나죠. 노동자에게 자본가가 임금도 잘 안 주고 갑질이 나와요. 이런 자본주의 모순이 사람에게 자꾸 열을 가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성질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 모순을 없애버리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면 범죄가 없어진다. 이것이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출발이에요. 야, 이거 참 맞는 말인데? 자본주의. 이걸 뒤집어 엎자.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로 재탄생시켰어요. 소련. 그러면 소련에서는 어때요? 범죄가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희대의 연쇄살인범이에요. 로스토프의 백정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가 왜 로스토프의 백정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시체에 대해서 아주 잔혹한 훼손 행위를 했어요. 아주 악명 높은 희대의 악마라는. 근데 연쇄살인범이 어떻게 공산주의의 허상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한 사람의 범죄자가. 이 안드레이 치카틸로는 1936년에 태어났는데 바로 그때 스탈린이 그가 태어난 지방 전체를 공산화시켰어요. 근데 집단 농장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경작하고 함께 나누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대기근이 와요. 이 안드레이 치카틸로는 대기근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거기에다가 복수가 차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이 유모를 질환에 걸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발기불능의 문제가 생겨요. 성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17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성의 눈을 뜨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으로부터 거절과 퇴짜를 맞게 되죠. 그 다음에 만난 여성은 역시 발기가 안 돼서 성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버려요. 그래서 안드레이 치카틸로의 남성성에 엄청난 훼손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낮은 자존감에 또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컸던 불행한 과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그가 결과적으로는 연쇄살인범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일어나게 된 것이 그가 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추행을 하다가 학부모들에게 항의를 받고 쫓겨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자 어린이를 공격한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검거된 뒤에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청소년, 여성 다 포함해서 5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희대의 연쇄살인범의 존재 그 자체가 자본주의만 없으면 범죄가 사라지고 공산주의 하에서는 그런 끔찍한 범행을 하지 않으리라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은 낭만적인 기대에 불과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드러내준 사례였고 그동안은 범죄 원인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빈곤과 사회 불평등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라는 거였고 이제 범죄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하게 대응할 겁니다라고 내세우면서 범죄에 대한 제3의 길을 제청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범죄 환경과 원인에만 집착하던 과거의 이상론, 여기서 탈피하고 현실에 집중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재벌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구속도 시키고 재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아예 그런 조항도 없었어요. 경영자들이 부당 해고를 하고 임금을 잘 안 주고 깎고 이런 행동들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의 범죄 문제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행한 범죄, 가진 자가 행한 범죄, 권력자가 행한 범죄들이 새롭게 범죄로 규정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